네, 광팬이 난입을 해가지고 잠시 소음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조금 이제 앞에 방송이 길어지면서 좀 늦게 시작했는데, 오늘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고발을 좀 안 했다 싶었더니, 몰아가지고, 한 고발을 5건을 하고 왔대요. 예. 네. 예. 고발 총량제도 아니고, 뭐 예, 이렇게 예. 딱 지켜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그래. 아니, 아주 스피드 있게 압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 작가님 항상 고생 많으신데, 외롭고 울적할 때, 술 한잔 드시라고, 전설적인 술 임페리얼하고, 패스포트. 이거 아시죠? 한국 최초의 제대로 된 양주 패스포트. 예, 광고비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네. 우리 송 작가 TV님하고 작가님하고 스태프들. 실시간 한 잔씩 드시라고. 예. 이게 10만 원 내기비를 깎아줬더니 이런 식으로 벌충을 하네요. 아니, 네. 그 10만 원 내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게 경기도가 오늘 내일쯤에 100% 주는 거로 발표하니까 진짜? 이제 제가 내야 될 벌금이 5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 경기도가 발표할 것 같냐면 경기도 의회가 정식으로 결의를 한 거예요. 의회에서. 예, 의회가 예산을 그러면 심의하고 나머지 확정하는데 7개 시군이 반대를 하더라도 반대하고 속죄를 강연할 수 있는 하더라도 거지? 예, 만약에 이제 일부 시군이 끝까지 반대하면 도가 주는 목만 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게 다 국민의힘당하고 홍남기 그룹이 88%로 국민을 찢어 놓으면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혼선인데 확실한 건 경기도가 요거도 들을 일은 아닌 거죠. 그리고 오히려 경기도가 성공을 하면 이게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갖고 다른 지자체가 참가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선이 7개월 남은 거예요, 여러분. 예, 네. 제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하면 전국 따라가라.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광역시도 있잖아요. 16개 광역시도에게 제안을 해서 어떻게든 동참해라. 안 하겠다는 데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근데 안 경기도가 하면 니들 정치적으로 힘들어질걸? 손해를 보죠. 비판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경기도가 배달 특급 해가지고 분명히 무슨 공공배달을 망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6개 시군에서 벌써 민간 배달업을 제쳤거든요. 그렇죠. 예, 저는 특정 시도를 지금 응원하려고 지금 온 게 아니에요. 배달의 여러분. 아시잖아요. 민족을 경기도 공영 배달 앱이 추월을 했습니다. 예, 6시군에서 추월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 빨리 서울에 굉장히 들어와야 의미가 됩니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이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 되게 많은데 방금 제가 지금 마포에서 오는 길인데요. 네. 마포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화하면 공공기관의 콜센터 분들 다 정규직인 줄 알잖아요. 지원자인데 외주업체인데 심지어 외주업체인 것도 모자라서 최저가 입찰을 해요. 최저가 입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근무 딱 환경 최저임금만 최악인 주겠죠. 거고 예. 거기서 일하시는 콜센터 분들도 일도 힘들겠지만 예. 근로 의욕이라든지 맞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예.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이나 최근 콜센터 이슈가 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도시철도 철도공사, 서울철도공사,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 아니 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시민들 만나고 고객들 상대하고 중소상공인들 신용보증하고 상담하는데 뭔가 소속감도 있고 일할 맛이 나야 더 잘 상담해 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그 신용 그 공단에서 입찰을 했다 그러면 저거 100% 추심이에요. 네. 내가 너무 그 잘 출신들 추심이라고 저거 하는 업무가 네.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뭐 보증 채무 적거나 회사 그렇죠, 망했거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이 전화하는 게 이제 이 예. 사람들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출 관련해서는 이제 중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 상담, 그 다음에 이제 회수 추심이 있는데 맞습니다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맛이 나는 분들은 이 업무도 공공적으로 조금 더 정중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면 훨씬 더 함부로 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죠. 불친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심 받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전화 통화 내력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몇십 년을 받아봤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애환을 이해해서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반 분들은 100%욕 나오고 쌈나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고발은 박원순 시장이 정규직을 추진하다 돌아가셨는데 오세훈이는 지금 쌩 까고 있더라는 겁니다. 박원순 예. 시장이 이 정해놓은 정책, 예, 정규직 이제 전환 정규직 정책을 쪽. 안 한다는 예. 거죠. 뭐 안 한다는 말은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 하고 있는 거지. 안 하고 있으면서 뭐 세월호 기념관 막 철거하는 것처럼 그런 열정은 이런 데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근데 이런 데는 관심도 안 쓰고 하기가 쉽지 않네요. 막 이런 식으로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양아치 진짜로 예. 씨. 그래놓고 세월호 기념관만 괴롭히고 정광훈 집단이 지금 나이 피우는데 8.15 기어이 한다며. 말로는 뭐 고발하네 어쩌는데 그 강도가 약해. 결국 왜냐면 할 것 이재명 같아요. 지사님이나 박원순 시장님처럼 찾아도 가고 막 예전에 정말 그분들 활극을 벌였잖아요. 안 되면 물리적으로 찾아가고, 차벽이라도 쳐야 예. 되는데 그것도 안 치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2,000명 안팎인데 엄청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먼저 오세훈 고발했고 여러분. 그다음에 어저께 방금 윤석열 이야기 나왔으니 윤석열 이야기부터 하죠. 여러분 자 다음 주 중에 지난번에 윤석열 제가 고발하고 왔잖아요. 그 네. 조민 양에 대한 엄청난 그 이상한 수사. 결국은 어제 재판에도 다 영향을 끼친 거거든요. 왜냐하면 1심을 뒤엎는 게 원래 그렇게 어렵습니다. 원래 재판 규칙이라는 재판 내부의 관행은 어떻게 1심이 되냐면요. 유지가 돼버렸죠. 예. 연수원 동기의 판사에 의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요.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 엄청난 것이 새로 발견되지 않으면 아니 가급적이면 원래 기존 판결을 유지하는 게 법원의 관행입니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없는 일에 대해서 없는 일이 없는 일임을 증명하라. 그리고 그 책임은 지금 있는 기소당한 피고소인한테 예.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고. 조작을 한 적이 없는데 조작 안 한 증거를 왜 피해자한테 내놓으라는 예. 거야. 그리고 어제 항소심 판사도 보니까요. 굉장히 불량한 사람이에요. 죄질이 나쁘다부터 시작해서 조민 씨 때문에 딴 사람이 떨어졌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다 비슷하게 그런 비슷한 체험 활동이나 인터넷 활동 스펙들 다 적어냈을 텐데 조민 씨 때문에 딴 사람 떨어졌다. 그것은 큰 고려가 안 됐다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설명이거든요. 오늘 판사는 굳이 아니 동양대 표창장하고 인턴 예. 가지고 무슨 대단한 영향을 그러니까요. 미친다고. 지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죄질이 나쁘다는데 여러분 죄질이 나쁜 건 뭐냐면요. 윤석열처럼 지가 마음에 들고 지 도와주는 사람은 끝까지 비호하고 직무유기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은 지구과 쫓아가서 홍준표 말대로 산족을 도륙시키려고 하는 놈들이 재질이 나쁜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뭘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윤석열이 저번에 이제 조민 양에 대한 과잉 수사, 부당 수사로 고발했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 가가호 방문했잖아요 국회에서. 백삼 최재형이가 마이크를 들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해서 지금 선관위로부터 적발이 됐잖아요. 근데 윤석열 지금 이걸 다 지적을 안 하던데 저희들이 선거법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가가오는 집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무실 가가오 방문도 안 돼요. 그럼 103군데 예. 다 일괄적으로 방문한 것 그것은 자체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지. 벌써부터. 문제는 이 판단을 선관위나 검사 판사들이 할 건데 이 새끼들이 다 같은 조직이라서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죠. 국민들한테도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하지만 더 떨어질 수 있도록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는 놈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깝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따 맥도날드 이야기도 할 건데요. 그 윤석열, 윤희숙, 최재형 이 세 사람은요. 자, 맥도날드 가서 이번에 맥도날드 유통기한 조작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맥도날드 앞에서 1인 시도 아니, 그 마무리부터 해. 윤석열을 그래서 그걸로 고발을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윤석열 여러분 뒤집어졌어.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윤석열을 두 가지입니다. 가가오 방문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국회 방역 조치도 위반한 거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렇죠. 층간 돌아다니면 안 되고, 방마다 여러 사람 출입허가 데리고 받아야 가도 안 되는데, 되고. 여러 사람 데리고 다녔잖아요. 10명씩 데리고 다녔으니까. 감염병 예방법 위반까지 두 가지로 당국에 고발도 하고 신고도 하고, 조사 당해봐야죠. 왜냐면 윤석열은 상습적으로 지금 방역 조치를 위반하고 다녔거든요. 강릉에 가가지고도 4인 이상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사진 찍고 돌아다녔잖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주 짧고 굵게 할 거니까 오세훈 고발 방금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할 거고 다음 주에 선거 위반하고 방역 조치 위반으로 고발하고 신고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과 최재형과 윤희숙은 제가 딱 세 사람 손을 잡고 맥도날드 가서 유통기한 조작한 거 가난한 사람들 먹어도 된다면서요. 우리 흑수저들만 먹으라 했는데 걔들은 다 금수저 출신인데 한번 니들도 한번 먹어봐라. 유통기한 지난 거 먹으면서 지난 걸 준비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아니 이 가면 있어요 지금 맥도날드 곳곳에 있어요. 있어? 예, 있어요. 지금도 있다고? 예, 있어요. 아직도 이제. 아니 그럼 내가 미리 사갖고 준비해 놓으라 예, 그랬지. 너무 400개가 넘는 매장이어가지고 한 개 매장에서만 1년 가까이 수십 번 이제 유통기한 조작하다 걸린 건데 이번에 공익제보자 제보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매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우리 국민들 마음이 이거더라고요. 그 세 사람
딱 맥도날드 데리고 와서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있잖아요. 특히 냉동식품 해동한 거 그거 다 이제 시간 지난 것들 한번 얌얌 맛있게 드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본인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라고 이놈들이 주장하니까 지금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들이 시급 뭐 50원, 100원 올려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딱 최저시급만 주니까 한번 최저시급만 받고 한 달 동안 일해보고 그러면 그 안에서 니들이 패트 구워가면서 그렇죠. 프라이드 튀겨가면서 네. 빵 얹고 만들고 주문 그렇죠. 받고 콜라 내주고 리필해주고 네, 맞습니다. 청소하고 손님 닫고 손님 받고 이거 다 니들이 한번 그렇죠. 해봐봐. 진상 손님도 한번 만나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맥도날드가 주머니가 없는 옷을 지급을 해요. 바지에 또는 사제 바지를 입더라도 주머니를 사용하면 안 되게 해놨어요. 왜? 핸드폰 아, 사용 못하게 하고 핸드폰으로 찍지 말라고. 꼼꼼한 새끼들이네. 엉뚱한 놈들인데요. 그놈들 핸드폰도 다 이제 쿠팡이나 맥도날드처럼 이 세 사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핸드폰 못 보게 하고 그다음에 주 52시간 노동도 과한데 심지어 그거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고 주 50시간 노동도 윤희숙이 말을 하면 전태일 열사가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망발했는데 한번 주 120시간씩 거기서 한번 일해보고 밤낮 없이 맥도날드에서 진짜 여러분, 120시간 너무 일해보라고? 진짜 그 인간들 국민의힘 인간들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에서 맨날 재벌 대기업 앞잡이 노름하는 인간들 진짜 거기서 한번 유통기한 지난 그래 왜 드시고 굳이 시장에 가서 순대하고 떡볶이만 처먹어? 그러니까요. 여기도 한번 맥도날드에서 가봐봐. 체험을 해야죠. 그렇죠? 지금 어차피 젊은 세대들이고 SNS 세대 아니야. 괜히 시장 돌아다녀서 어르신들 힘들게 하지 말고 맥도날드 와서 한번 맞습니다. 처먹처먹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MZ 세대들 만나갖고 이야기도 해보고 주로 그러면 패스트푸드점에 누가 오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패스트푸드점은 부자들은 잘 안 다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서민 중산층,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 그냥 점심 시간도 없어서 네. 급하게 먹고 때워야 맞습니다. 되는 예.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는 거죠. 그자들이 말한 윤희숙, 윤석열, 최정이 말한 그 모든 이들의 문제점이 맥도날드에 다 집약돼 있더라고요. 황당하게도. 하다 보니 그러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윤석열, 최재형, 윤희숙은 제가 새로운 직업을 여러분 부여해드리려고요. 맥도날드 홍보대사로 임명해드립니다. 최저임금만 받고 120시간씩 일하면서 유통기한 지난 거 본인들이 스티커 조작도 하면서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구만. 아니, 작가님, 너무 아니 사람이 재밌는 게- 돼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예, 작가님 너무 재밌는 게 유통기한 그 스티커 가리를 지금 알바가 있는 맥도날드가 알바 책임으로 몰고 있잖아요. 이 사람 지금 윤석열의 말에 의하면 그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티커 가리도 자발적으로 하면서 그러다 이제 걸려. 그러면 이제 본사가 이제 알바 책임으로 몰 거 아니에요. 그럼 징계도 본인이 당하고. 얼마나 좋아요.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맥도날드는 반성을 안 하고 지금 있잖아. 저희가 불매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미 햄버거병 때라든지 패티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성 때문에 맥도날드 불매하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 맥도날드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1인실을 아니 근데 어디서 났어? 그 티는? 맥도날드 이제 알바분들이 아. 주셨어요. 자기들이 이 옷도 덥대요, 여름에도. 두꺼워요, 보니까. 그 다음에 탈의실도 남녀 공용이래요, 아직도. 이놈들 참, 작년에만 매출이 9,800억이었어요. 세상에 햄버거 팔아가지고 9,800억이나. 1조를. 대한민국의 맥도날드 매장이 1,200개가 있고요. 네. 그중에 600개 이상이 대도시와 서울, 경기 중심가에 몰려져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맥도날드 관련된 점포들이 직영 점포로 대부분 직영이에요. 직영 점포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네, 송작가 TV의 멤버십 방송에 보시면 맥도날드와 역시. 버거킹 비교 예, 방송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 직영점이냐 프랜차이즈냐 굉장히 이번에도 중요한데요. 일단 꿀팁으로 재난경금 관련해가지고 직영점에서는 사용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직영점은 우리가 재난지원금의 사용 원칙 그 동네에서만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직영점 네. 어차피 본사가 다 본사가 빨아들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으니까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그렇죠. 못 쓴다는 스타벅스, 거지. 일단 스타벅스는 못 씁니다. 다만 서울 시민들은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는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광역시도에서만 쓰는 원칙이 직영점에서는 지켜져서 맥도날드나 스타벅스는 직영점 주소지 서울에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프랜차이즈는 여러분 가맹점이잖아요. 직영점이 아니라 그 점주가 그 가게 대표예요. 그러니까 송 작가님이나 제가 만약에 무슨 뭐죠? 그 할리스 같은 걸 했다. 할리스 또는 치킨집을 했다 뭐 이런 그럼 식이면 우리가 대표지. 대표니까, 예. 돈도 지역에서 도는 거니까 여기서 사용이 가능한 거 이제 이런 건데 이번에 또 맥도날드 직영점이면서
그러면 알바한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직영점이니까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된 게 왜냐하면 만약에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었으면 막 유통기한 조작을 해라라 했다든지 뭐 로스율을 최소화를 해서 압박을 했다면 니들이 지금 유통기한을 조작으로 반박도 하고 고발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점주님들이. 근데 직영점이니까 본사의 근무평가를 받는 정규직 직원들 있잖아요. 점장, 부점장들이 그게 약하잖아요. 평가에 약하니까 갑질 일종의 가불관계니까 그 평가를 받기 싫으니까 알바들한테 시켰거나 암묵적으로 조장을 한 거죠. 책임을 떠넘긴 네. 거지. 그렇죠. 어차피 지들은 본사 직원이니까. 네. 본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왜 이렇게 니네들 식자재를 많이 버렸어? 음식물 쓰레기 비용 너무 많이 나왔어. 그다음에 이게 버리게 되면 차량이 또 한 번 가서 물류 비용이 또 들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이 예를 들면 1,000명이다. 근데 1,000명분 빵이 있어야 되는데 유통기한 지났다 해서 500인분을 버렸으면 500인 양을 또 시켜야 되잖아요. 아.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그 자체가 이제 유통기한 지나고 버리면 그 자체가 손실이죠.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물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모질한 만큼 지난 걸 또, 안 쓰고 그렇죠. 새 걸 새 걸 불러야 부르면 되니까. 추가 물류 비용이 그렇죠. 드니까 이래저래 그와 같은 조작질을 본사가 그렇죠. 사실상 본사가 조장했다고 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알바에 의해서 할 정규직, 수밖에 없는 가불관계 있는 네. 직원들이 알바분들에게 시켰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고발해야 돼? 이 부분은 그 알바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카메라로 잘 찍어놔가지고요. KBS의 제보에서 보도가 나왔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고발을 하지 않아도 전수조사를 해라. 식약처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하는 고발이 꼭 형사고발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근데 불명동하면서. 이것들이 그 식약청에 나서서 조사하더라도 그때만 잠깐 넘기고 한두 달 있어다가 잠잠해지면 또 지랄할 것 같거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 이게 일상적으로 맥도날드나 이런 데를 햄버거병 같은 굉장히 우리 국민이 걱정하는 사태도 있어요. 그게 이제 패티에 예를 들면 패티를 냉동시켰다가 해동했는데 시간 지난 것을 만약에 넣었다. 그래서 이른바 요율성 요독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정이지만요. 피해자들이 실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우리 국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윤석열이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우리 국민들은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감시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그 알바들 이 행태 위생 문제 뭐 거기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일을 다 해. 무슨 얘기냐면 음식을 만드는 애는 음식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화장실 청소도 하고 네, 맞습니다. 매장 손님도 받고 배달도 하고 이걸 다 해요. 그러면 그걸 할 때마다 다시 주방에 돌아와서 일을 할 때 과연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제대로 된 손을 씻고 그런 상태에서 위생적으로 음식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나쁘게 생각하면 한정없기도 하지만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그러한 여지를 막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본사의 의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알바를 굴리게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동 환경에 처해놓게 되면 화장실 가서 급하게 하다가 그 손으로 와갖고 패티 싸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 단순하게 행정 지도나 이런 거래 갖고 하지 못하게 해라 뭐 이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주방에서 일하는 애는 주방에서만 일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서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아예 근무 환경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생긴 다음부터 무슨 자기들 부엌을 최대한 위생적으로 한다라고 자랑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유통기한 조장한 게 버젓이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방금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게 맞고 맥도날드는 자기들은 그렇게 운영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만 주고 이렇게 야박하게 구는 관행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인원을 최소화해서 별일을 다 시켰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맥도날드 알바 노동자들도 그런 여러 가지 갑질이나 행포를 고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뭐 닭적 기업을 뭐 쫓아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벌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나 또 우리 알바 청년들의
그런 생존을 그렇지. 위협하는 짓은 하지 못하도록. 피를 뽑아먹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의 노동력을 뺏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주머니를 털어서 결국 미국 본사를 배불리고 맞습니다. 있는 맞습니다. 그런 회사로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네.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회피가 될 수 있어요.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빗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도 돼요? 막 뻗어도 막 뻗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맞아요.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굽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 다음 단계 갑시다. 오늘 다음 단계 많으니까. 이제 이건 좀 이제 생활 이슈로요. 어저께 5G가 또 엄청나게 불통이 많이 되고 있다. 오히려 불통 피해자 맞아. 피해 4G보다 사례가 더 안 터져. 속도도 느리고. 2020년대에 오히려 16% 증가했다. 이런 이제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두 개 제가 오늘 우리 작가님 참조실 하나 갖고 왔고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피켓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 어떤 일 있었냐? 안 터져도 팔면 땡. 5G 불통 부상을 하냐면 지금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중에도 지금 1,600만 명이 가입해서 2천만 명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5천만 명 중에 1,600만이니까 지금 거의 5분의 1, 5분의 2, 40% 가까이 지금 5G로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중에 10명 중에 4분은 지금 안 터지고 있을 거예요, 제대로. 그래요. 근데 불통 보상도 안 해줘요. 그다음에 상용화 2년인데 아직도 먹통 5G. 저건 내가 예고를 했어. 네. 우리나라 5G 터져도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서비스 제대로 못 받는다고. 맞습니다. 그리고 오지가 안 터지는 오지게 비싸기만 요금도.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 저번에 우리 송 작가 TV에서 제가 간단하게 고발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이게 어제 정식으로 기자회견에 나왔습니다. 하도 안 터지니까 소비자가 왜 이렇게 안 터지냐. 강남 한복판인데 진짜 깜짝 놀랐 강남에 그 유명한 테헤란로에 비즈니스센터들 모였는 데 있잖아요. 예. 거기서 여러분 카톡에 5G 최신 단말기 5G 사가지고요. 정말 걱정됐지만 어쩔 수 없이 LTE 가입을 안 시키고 5G 가입만 시키니까 가입해서 카톡에 사진 하나 보는데 5분이 걸렸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강남 한복판에서.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휴대폰을 말하자면 오래 잠깐 안 쓰시면 이게 저기 화면 보호 기능으로 가요. 네. 그럼 화면 보호 기능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켜잖아요. 그리고 5G LTE 있는 부분을 딱 보시면 이게 화면 보호 기능에서 LTE로 있다가 화면을 켜자마자 5G로 확 넘어갑니다. 우리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는 5G 아닌 거예요. LTE인 거야. 네. 근데 평상시 얘가 작동하면 아마 프로그램 같아. 5G를 띄우게 돼 있는데 근데 안테나가 약할 LTE 예요. 거예요. 네. 안테나가 네. 안 뜨고 그렇죠.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를 한번 잠재웠다가 빨리 키면서 고제를 확 보세요. 그게 처음부터 5G로 켜지는지 아니면 LTE로 있다가 5G로 바뀌는지를 보시면 이 지역이 5G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요런 걸 송 작가밖에 못 가르쳐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IFC몰 있잖아요, 여의도에. 거기는 조금 잘 깔아놨나 봐요. 거기서는 잘 터진다는 제보가 왔어요. 근데 강남 한복판에서
카톡으로 사진 보는데 5분이 걸린 겁니다. 세상에 5G가 0.5초도 아니고. 그 3G 때도 그렇게 안 예, 걸리는데? 그러니까 3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따진 거예요. SK텔레콤 그랬더니 계속 거짓말 많은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뭐 좀 괜찮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들이 안내해 준 대로 그냥 통신사에 민원을 내면 쌩까버리잖아요. 이제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낸 거예요. 저희들이 안내대로. 옛날에 그렇게 하면 몰래 입막음용 보상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정부기관에 나서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놈들이 그러면 우리가 그 빌딩에 5G 그 기지국이나 장치를 증설하겠다고 답을 준 거예요. 그래놓고 그럼 보상해달라 그러니까 니들 또 이제 그러니까 아이 보니까 대리점에서 보니까 안 터지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도 받으셨고 그런 경우에 뭐 손해를 감수하겠다라는 사인도 서명도 하셨던데요. 이렇게 나 낸 그러니까 거야. 한 번도 못 보고 그렇죠. 서명했는데. 한 적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나는 서명한 적 없다고 방통에 이야기를 하니까 방통에서 당신 서명이라고 보내온 거예요. SK텔레콤 받아서 보니까 여러분 서명을 날조로 했어요. 아. 네. 자, 송 작가, 쉽게 말해서 송 작가님이 이제 파이프 너무 안 터진다고 항의하러 갔더니 야, 너도 안 터지는 거 알고 있었잖아. 우리가 다 안 냈잖아. 너 여기 네 서명 여기 있잖아. 뭐야? 뭐 이거 내 서명 아닌데? 누구야? 그랬더니 대리점 직원이 마음대로 서명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꼼꼼하게 서명을 이게 해야 될 것 팩트로 같아. 확인했습니다, 예.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지금 5G는 안 터진다. 그러면 그걸 막 캡처돼 놓고 기록돼 놨다가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두 군데 민원을 내시고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요. 아무래도 정부기관에 민원을 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터진다. 그러면 분명히 안 터지는 적이 있다고 안내를 받았을 것이고 서명됐을 것이라고 안내를 할 거예요. 나 서명한 적 없다. 보여달라면 그걸 적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SK텔레콤의 태도가 너무 황당한데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이제 대리점이 잘못했습니다. 이제 또 대리점 책임을 떠넘겨. 양아치네, 그다음에 진짜. 30만 원을 주겠다 연락이 온 거예요. 아, 합의를? 예. 자, 몇 달 동안 1년 가까이 5G 안 터져서 그 고생을 하고 민원을 지금 이분이 한 열 몇 번을 내가지고 겨우 확인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서명 이조까지 확인해. 최소한 이 정도면요. 그 통신 서비스 그 1년 가까운 골탕 먹던 거 통신비 다 감면해 준 다음에 서명 이조까지 했으면 이자를 한 1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가 뭐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료, 그동안 안 터졌던 사용료 100% 환불에 보상금, 최소- 위자료까지 아니, 받아야지. 아니 소명을 못해도 이조했는데요. 한 200은 받아야 되겠네. 사문서 이조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이런 걸로 대리점 직원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고발까지는 안 하죠. 우리는 윤석열 고발하고 최종 고발해야 되니까. 근데 그래도 이런 관행들 지금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본사가 시키는 대로 또는 본사가 조장하는 대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5G 아니, 인터넷 속도 사기 사건 때 이썸님이 폭로해가지고 우리 송 작가 팀에서 열심히 이야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나서가지고 조사해봤더니 KT에서 11%가 속도가 저하된 걸 확인했잖아요. 최소 11%가 된 것처럼 5G는 그보다 훨씬 비율이 많을 겁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40% 이상? 아니 거의 절반. 그러니까. 5G 잘 터진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무실이나 FC몰 같은 데는 좀 잘 터져도 집에 가면 또 안 터져버려. 심지어 지가 알아서 꺼지고 알아서 LT도 가고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그죠? 내가 이제 일부러 데이터를 많이 쓰려고 와이파이가 있어도 5G를 꼭 켜놓고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유튜브를 봐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로 봐도 되는데 난 기어이 5G로 봐. 왜? 니들이 무제한 요금을 줬으니까 내가 그렇게 네. 써줘야지라고 그러니까 하는 10만 원 요금제가 10만 원 요금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5G 이걸 10만 원 안 이상 쓰고 내셔야 그냥 말하자면 그 내 주변에는 와이파이 쓴다 뭐 하는데 진짜 똑같이 봐도 버벅거리는 게 보여요. 와이파이하고 저거하고. 제 휴대폰을 2개를 쓰기 때문에 하나는 구형이라 와이파이로 쓰고 하나는 5G를 쓰는데 와이파이가 훨씬 잘 터진다니까. 네, 맞습니다. 잘 그래갖고 터지고 빠르고. 실제로 5G 쓰신 분들이 알아서 그냥 끄고 LTE로 가거나 와이파이로 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형. 5G가 너무 근데 안 그건 내 손해지. 24시간 내가 쓰려고 10만 원짜리를 썼는데. 그러니까요. 어? 그리고 내가 이만큼 써야 지들도 훈련이 돼갖고 더 많은 기지국과 통신 회사를 확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썸님이 10만 원 갖고 한 요금을 내가지고 유튜브를 더 잘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100분의 1, 100메가 속도라는 게 적발이 됐잖아요. 똑같이 송 작가님이라든지 또는 콜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 있잖아요. 택시콜, 대리콜, 퀵콜 이런 분들도 5G가 조금 더 빠를까 봐 다 가입하신 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친 거지. 얼리버드들도 계시지만 생업 때문에 가입한 분도 많은데
알고 봤더니 LTE보다 더 늦어. 그러면 요금을 당연히 인하적으로 환불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자, 그래서 당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 또 소송 들어가? 그래서 저희가 네. 이 부분은 이제 참여연대나 소비자단체들 함께 방통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이건 또 집단 민원 내야죠. 당연히 신고해서 전수조사해라. 아, 참 5G 미안하네. 가입자들. 시키는 일이 많아가지고. 예, 네. 괜찮습니다. 5G 가입자들 뭐 예를 들면 몇 명이라도 제가 모아서 저기 샘플로 신고도 하고 대신 1600만 가입자들 전수조사해서 진짜로 그리고 뭘 하면 되냐면요. 통신 3사한테 민원이 엄청나게 접수돼 있거든요. 자, 어제 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소비자연맹이라는 소비자단체가 발표한 것만 해도 5G 서비스 소비자 피해가 19년 대비 2020년 16% 증가한 게 나와요. 그게 소비자단체도 수백만 이렇게 건이라는 많이 거지. 접수됐는데 네. 자,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통신 서비스 안 터지면 먼저 어디로 전화하시죠? 소비자단체로 전화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지. 통신 3사로 통신사로 하잖아요. 하지. 114로 전화하고 대리점 찾아가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민원이 접수돼 있을 건데 이놈들이 그걸 공개를 안 해요. 아, 예를 들면 하루에 몇 건씩 어떤 유형의 민원이 접수됐다. 그거 공개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누적 한 2년 됐으니까 제가 보기엔 뭐 1000만 건은 될 것 같아. 천만 그치? 건까지는 아니어도 뭐 몇십만 건, 몇백만 건이 될 수도 있어요. 날마다 전화할 거야. 왜 이렇게 안 터지냐? 자동으로 꺼진다. 속도 너무 느려. 카톡으로 사진 보는데 막 5분 걸린다. 막 그러면 얼마 열받아요. 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난번 인터넷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 인터넷이고 지금은 이거 무선통신입니다, 여러분. 무선통신과 관련한 이 민원 제기를 공식화해가지고 예. 국가가 개입을 해서 맞습니다. 단체 배상 예. 내지는 환불, 단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안 소장이 나서서 예. 또 한 번 지게를 지고 맞습니다. 좀 지게 지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또 한 번 이 짐을 지고 예, 괜찮습니다. 네. 짐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저는 노력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력을 그냥 해주시기 재밌게 하잖아요. 저는 그냥 바라겠습니다. 이게 생활화돼서 재밌게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지금 5G 쓰시는데 큰 문제 없다면 그건 다행이고 오히려 제가 축하드리고요. 근데 진짜 안 터진다, 짜증난다 그러면 당하지만 마시고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두 군데 민원을 내십시오. 그러면 통신사에 민원 낸 것보다는 조금 더 조치가 전향적인 조치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 우리가 저희 어제 낸 자료에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열심히 민원 낸 분들한테 소비자들 몰래 그분들한테만 10만 원, 20만 원 보상해 준 사례가 야, 이 양아치 같은 수십 건이 새끼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 식으로 기관에 민원 내니까 그때서 수십 건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안 무서워합니다. 예. 네, 방송통신위원회나 그렇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여러분 소송하시기 바라겠고요. 관련된 사이트 나중에 어디가 소송 그냥 할수 있는 요즘에는 건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뭐 방송통신,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셔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민원 내용 있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한글 파일로 우리가 정리하면 별첨 바로 됩니다. 별첨하면서 기간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그 다음에 방송통신을 하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귀찮다고 생각하지 예. 마시고요. 이러한 개개인의 고발 행위 민원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바뀝니다. 그럽니다. 사회가 바뀌고요. 여기 실제 여기 안 보이시겠지만 이 수십 건이 그 방통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냈더니 통신 3사가 돈준 거. 24만 원, 40만 원, 38만 원 이분들한테만 야, 조용히 근데 왜 금액도 다 천차만별이야? 이게 이제 아마 이제 가입 기간, 그다음에 요금제, 더 비싼 요금제, 같은 5G여도 7만 원대, 7, 8만 원대가 있고 10만 원대가 있잖아요. 10만, 11만 원대가 이제 그거에 따라 다른 거죠. 이런 근데 젠장 이것도 실제 이런 차별을 사례가 받다니. 있습니다, 여러분. 네. 조금 지금으로서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큰 힘이 있다면 통신사한테 당장 니네들 다 환불 명령 내리고 싶지만 그게 지금 안 되니까 일단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민원을 내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에서 금방 민원 낼 수 있으니까요. 국민신문고를 신문고를 정말 국민신문고, 가까이 예. 정말 가까이 해야겠군요. 예. 자, 또 있어 고발이. 근데 여러분, 네, 마지막 고발은 연합뉴스 관련. 예, 요것도 네, 이제 연합뉴스 요거 관련 진짜 고발해 이야기해야 주세요. 되는데요. 여러분 연합뉴스 빨리 하세요, 빨리. 네, 진짜 마무리 연합뉴스 아이템 짓시다. 보면 연합뉴스는 1년에 300억 가까운 세금이 직접 들어가고요. 그래서 공영통신사입니다. 그 다음에 YTN은 국민 세금이 직접 가지는 않지만은 주요 주주가 한전이나 마산이나 다 공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준 공영방송입니다. 근데 보도하는 거 보면 어제도 우리가 이제 지금 슬기로운 부동산 생활,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정부생 5회까지 했잖아요. 제가 YTN이나 연합뉴스 맹비판 하잖아요.
부동산이나 민생 문제 보도하는 거 보면 완전히 재벌대기업이나 부동산 투기꾼 편에 서서 마치 임대차 3법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함부로 막 방송을 해요. 우리 국민 세금으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연합뉴스는 심지어 광고나 다름없는 광고성 기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부끄럽게 광고비를 언론이 쳐 받아가지고 그걸 기사에 네. 인척 광고 기사를 내고 그러니까요. 있잖아. 수십만 원씩 받아가지고 심지어 그걸 포탈에 전송까지 했네. 아니 그럼 그 비용까지 포탈에- 포함해서 받았겠지. 포탈에 쓰레기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건 국민들과 기사인지 알고 보는 국민들과 포탈 직원들과 많은 사람들 완전히 사기를 친 거예요. 포탈의 업무도 방해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언론소비자 주권행동하고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와 연합뉴스 정말 고발 안 하고 싶었지만 연합뉴스 고발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도대체 국민들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 위한 방송이나 언론 보도는 연합뉴스 TV에서 많이 못 봤어요. 물론 조중동이나 이런 데는 훨씬 낫긴 하죠. 하지만 부동산 보도나 민생 문제 보도 보면 형편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완전히 기업들한테 돈 받고 이런 짓까지 해준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뭐 삼성이 신제품 나왔다, 어디 뭐 전자쇼 나왔다 그러면 그렇죠. 거기 있는 화면들 지들 가지도 않고 받아서 삼성이 쓰기도 찍어주는 하죠. 거 받아가지고 똑같이 올리잖아요. 또 그거 받아서 또 돌리는 또 방송사들 있고 이게 다 돈 받고 하는 짓거리였다는 거야. 취재가 아니고. 맞습니다. 예. 다른 민간 언론사가 망가져도 최소한 ITN하고 연합뉴스나 연합TV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 개혁 진영 편들어달라는 이야기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중립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중립이라도. 만약에 임대차 3법이다 논란이 있으면 임대차 3법의 장점을 강조하는 저희라도 불러주시고 그다음에 비판하는 사람도 불러서 이렇게 공정하게 토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계속 보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냥 다짜고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난이 심화됐고 전세값이 올랐대요. 기자가 그러니까 앵커도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임대차 3법의 장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라도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렇죠. 지금 뭐 전세난이 사상 최악이라는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오히려 옹호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합니까? 그러면 옹호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을 다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기자하고 앵커가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이렇게 있다고 말을 해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황당합니다. 그다음에 검찰발 기사 보면 윤석열 빨아주는 기자 아직도 많아요. 근데 고발을 했다고 쳐. 뭐 예. 처음도 아닐 건데 뭐 좀 다르게 얘들이 쫄거나 확실한 처벌이 될 수 있는 확실한 이게 불법행위다 또는 횡령이다. 예를 들어 광고비를 받긴 했는데 정식으로 영수증 안 끊고 그 취재 기자나 국장이 몰래 받으면 이게 뇌물죄로도 엮잖아. 예. 이런 걸로 갈 수 있을 만큼 좀 강한 고발이 좀 안 될까요? 예, 그런 부분 다 고발했습니다. 이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돈 받고 업무를 애공하면 이제 배임 수재라고 하는데 이제 배임 수재도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고발해서 처벌도 안 되잖아 이렇게 이제 저한테 그렇지. 지적하는 분들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계란으로 예. 바위치기 아니야 생각할 수 근데 있는 여러분, 근데 거니까. 꼭 그렇지만 않은 게요. 나경원이를 비록 처벌까지는 시키지 못했지만 나경원을 제가 14번 고발하면서 국민들 모두가 그녀의 비리를 알게 돼버렸습니다. 조국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 근데 검찰이 봐주고 윤석열이 봐줬네. 이거 문제 있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니까 처벌까지 가야죠. 저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2주 안 고발했는데 오히려 역고발이나 당하고 2억 소송이나 당하고 그렇게 제가 막 쪼들리게 힘들게 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발해도 하니까 그놈들이 조심하고 주춤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계기는 된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안 돼. 알려지는 1000번이고. 걸로만은 안 돼. 처벌도 받게 하겠습니다. 그럼. 처벌도 받고 반드시 과징금도 내고 다시는 이런 짓거리 재발 방지에 대한 법적 보증이 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더 세게 고발해. 사기죄, 알겠습니다. 횡령죄, 그다음에 우리들 그 심신에 대한 영향을 미친 데 대한 위자료까지 아무튼 걸 수 있는 모든 걸 걸어서 다 고발해. 알겠습니다. 네. 저는 송 작가님이 시키면 무조건 합니다. 우리 송 작가 TV 애청자님들이 원한다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도 우리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정말 전국 모든 공영방송, 유튜브 방송, 인터넷 방송 통틀어서 민주의 관점에서 진보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 토지 정책을 이렇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은 지금 우리 송 작가 TV의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정부생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많이 봐주시고 널리 알려주십시오. 지금 송작가 TV에 네.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만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앞으로 있을 국민들 간에 또는 세대 간에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특히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 부동산 종합과세 그 어제 개정에 대한 이제 다음엔 추미애 후보라든 다른 후보들 부동산 공약 도 분석할 건데요. 어제 이제 첫 번째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발표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았다라는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중에 이게 무슨 뭐 광고나 뭐 이런 수익을 위한 방송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셔야 될 내용이 그 안에 있으니까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 어제 했었던 5회편 이재명 후보의 대선 부동산 공약에 대한 내용 꼭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예.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약속한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역시나 또 45분 해버렸어요. 예. 네, 근데 오늘 해야 될 내용이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지겹지 않게 잘 보셨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런 안진걸 소장의 노력들과 행위들이 모여져서 조금이라도 나은 시대, 나은 정치, 나은 행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널리 알려주세요.